수의대생이 묻고 수의대생이 답하다. 숨은 수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본과 1학년 한시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본과 1학년은 어떤 과목에 대해서 배우는지 과목 소개와 그 과목별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본과 2학년 선배들을 모셔봤습니다. 각자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본과 1학년을 마치고 본과 2학년에 올라가게 된 21학번 이재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재현이랑 동기로 이제 본과 2학년 올라가는 안혜림이라고 합니다. 본과 1학년들이 배우는 과목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수의화학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수의화학은 일단 생명에서 일어나는 화학적인 현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루는 과목이었어요. 네, 그러면 수의화학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할지 공부 팁이 있을까요? 교수님께서 PPT에 저희가 꼭 알아야 될 내용 이런 것들을 꼭 표시를 해주세요. 뭐 굵은 글씨든지 색깔 글씨든지 표시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점점 구체적으로 범위를 넓혀 나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콜레스테롤 같은 어떤 물질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물질들의 산화, 합성, 분해 등의 이런 변화가 많이 내용에 나오는데 그런 화학 구조의 변화 과정을 지도처럼 그림을 그려서 정리를 해보면은 전체적인 흐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말고도 전 추가적으로 했던 게 키즐렛이라는 어플 혹시 다들 아세요? 네, 들어본 것 네, 같아요. 압니다. 네, 보통 그게 단어 공부할 때 자주 쓰시는 어플인데 저는 이거를 단어 암기하듯이 제가 스스로 이거를 단답식 문제로 따로 만들어서 이걸 키즐렛을 활용해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수의해부학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 해부학 때는 인체에 있는 구조들, 그러니까 뼈, 혈관, 장기, 그리고 신경의 위치나 구조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거기 부분들에서 임상적으로 어떤 부위들이 중요하게 적용이 되는지, 왜 중요한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내용은 2~3시간 정도의 분량이 되는 영상으로 교수님께서 LMS에 올려주시는데 그거를 미리 일주일 동안 봐온 다음에 수업 시간에는 그 내용을 토대로 교수님께서 질문을 하시거든요. 수의해부학에 과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과제를 내주시나요? 영상 속에서 퀴즈를 내주시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라 하면은 이제 그 과제를 미리 적어놨다가 답변을 적어가지고 LMS 쪽지로 교수님께 제출하면 됩니다. 수의해부학을 공부할 때 도움이 될 만한 공부 팁이 있다면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다 영어기도 하고 영어를 외우는데 상당히 애를 먹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약간 카테고리별로 묶어서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외우면 좀 괜찮습니다. 네, 뭐 초성을 따서 초성에 따라서 외우거나 아니면 발음이 비슷한 거를 한국말로 바꿔서 외워본다거나 본인의 방식대로 편한 방식대로 만들어서 한번 외워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2학기 때 비교해부학이라고 해서 이제 개, 돼지, 소, 말 등 각각 다른 동물들에서 해부학적으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배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물에 따라서 어떤 부위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자료에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 그런 표나 뭐 정리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 곳에다가 모아놓고 따로 암기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외울 때 키즐렛이라는 어플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키즐렛으로 이제 단답식 문제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많이 썼었고 아니면 교수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 같은 거 그런 거를 퀴즈로 만들거나 방금 재현이가 언급했던 것처럼 표에 나와 있는 내용들 이런 것도 다 키즐렛으로 만들어서 암기를 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의 조직학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수의 조직학은 조직과 장기를 형성하는 세포들을 통합적으로 배웁니다. 그리고 과제 같은 경우는 딱히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도 이제 내 과목이 제일 편하지 않아? 하면서 약간 저희를 편하게 해주시기도 하고 교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재현 씨만의 팁이 있었나요? 조직학 팁? 조직학은 일단 저는 사진이나 그림들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교수님 PPT에도 조직이나 기관들의 현미경 사진들이 많이 실려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그런 그림이나 사진들을 짚어주시면서 뭐 이거는 뭐 어떤 세포고 이건 무슨 층이고 하면서 설명을 되게 잘 해주시는데 이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잘 표시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마우스 커서를 이제 눈으로 잘 쫓아가기 위해서 앞자리에 앉아서 잘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진짜 공감합니다. 저는 한번 뒷자리에 앉았다가 교수님이 뭐 체크하시는지를 제대로 한 번도 못 봐가지고 일단 시력이 웬만큼 좋지 않은 이상 무조건 앞자리에 앉으세요. 시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정 조직 사진을 주고 그 조직에서 관찰되는 세부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진이나 그림 위주로 PPT 사진뿐만이 아니라 조직학 도보의 사진도 참고하면서 이제 그림에 되게 익숙해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일단 재현이가 말했던 것처럼 그림을 잘 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짚어주시는 거, 또 되게 강조를 하시는 부분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일단 잘 체크를 해뒀다가 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 따로 목차를 일단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교수님이 언급하셨던 거 그리고 그림에서도 아까 마우스 커서 잘 따라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표시됐던 거 위주로 좀 붙여넣기, 캡처해서 붙여넣고 해가지고 정리본을 아주 간략하게 만들었었는데 이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의 생리학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수의 생리학에서는요, 뭐 세포, 혈액, 순환, 호흡, 소화 등을 배우는데요. 동물의 몸이 세포, 조직, 그리고 기관, 기관계에 걸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배웁니다. 예과 때 배웠던 일반 생물학 기억나시죠? 네. 납니다. 네. 약간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는데 네. 뭔가 그래도 약간 형제 같은 느낌? 약간 맞아. 형제 과목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결국에 다 생명을 다 전반적으로 다루는 내용이니까. 그렇죠. 비록 네. 내용은 다 삭제됐지만 뭔가 데자뷰라고 하나요? 그런 게 살짝 있더라고요. 거기서 조금씩 더 한 발짝 더 심화된 느낌?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수업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랑 팁 같은 거 기억나시나요? 수업 진행은 주로 교수님이 준비해 오신 PPT 위주로 진행이 됐던 것 같고 PPT는 뭐 일부는 영어, 일부는 뭐 한글 뭐 이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중요했던 거는 생명 현상들에 대한 기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뭐든지 뭐 호흡을 해도 어떻게 호흡이 이루어지는지, 빈뇨를 해도 어떻게 뭐 오줌이 배출되는지에 대한 그런 기전들에 대해서 뭐 하나하나 다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전이 되게 중요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인과관계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공부했을 때 전체적인 이해가 잘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 위주로 많이 내셨던 것 같아요.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 교수님께서 좀 강조하시는 부분, 그 다음에 이거 좀 서술형으로 나올 만한데 싶은 게 또 보다 보면 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아예 서술형 답변을 준비를 한 다음에 달달 외우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방금 되게 감이 온다고 하셨는데 감을 잡는 꿀팁 같은 게 있나요? 저는 못 잡았거든요, 감을. 아, 정말요? 어떻게 하면 감을 잡을 수 있는지 대박소다. 후배들한테 추천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겠죠. 수업 때 교수님께서 묘하게 흥분하시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교수님께서 약간 데시벨이 좀 올라갔다 싶으면 이거 왠지 서술형이 나올 것 같은데? 라는 감이 살짝 오는 것 같습니다. 수업을 잘 안 들으셨나봐요. 그럼 그건 데시벨 차이 못 느끼셨나요? 제가 약간 섬세하지를 못해서 거기까지는 제가 고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냥 다시 듣는다면은 네. 뭐 그렇게 하는 걸로. 후배님들은 이렇게 좋은 조언 들으셨으니까 한번 수업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팁이 있는데 이게 생리학 교과서가 또 있거든요. 근데 그 교과서가 엄청 두꺼워서 사실 이거를 시험 범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거야 이렇게 결심하고 읽으려 하면 사실 너무 양이 방대해서 엄두가 잘 안 나잖아요. 그쵸, 재현 씨? 그쵸, 교과서 진짜 글이 너무 많고 내용도 어렵고 하니까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읽기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맨 뒤에 보면은 찾아보기 이런 거 아세요? 인덱스라고 해야 되나? 거기 알죠. 네, 약간 키워드 나와 있고 이 키워드는 몇 페이지에 설명돼 있다 이런 게 제일 마지막에 넘겨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저는 일단 교수님 PPT부터 먼저 본 다음에 이거는 잘 모르겠다, 책을 좀 찾아봐야겠다 싶은 부분만 키워드를 따로 뽑아가지고 인덱스 찾아가지고 그 부분만 찾아서 읽는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술형에 대해서도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혜림이가 말해줬듯이 뭐 서술형이 배점이 크고 뭐 문제수도 되게 많은데요. 아마 객관식이 40이면은 서술형이 60 정도일 거예요. 그리고 서술형을 쓸 때
이제 본인이 아는 만큼 최대한 많이 쓸수록 구체적으로 쓸수록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술형 문제를 미리 공부를 하실 때 정확하게 기전을 이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신이 아는 것들을 모두 적으려다 보면은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 부분들을 다 쓰려면은 시간 분배를 잘 해야 됩니다. 시간 분배를 잘 못하면 시간이 부족해서 전체 문제를 다 풀지 못할 경우가 생기니까 이 점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저희 학번이 제일 처음에 생리학 시험을 볼 때 다 같이 패닉에 빠졌던 사건이 있었죠. 맞죠, 맞죠. 이게 다들 이제 시간을 미처 생각을 못하고 그냥 예과 때처럼 여유롭게 답을 쓰다가 그 조교님께서 이제 시간 다 됐으니까 걷어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웬만한 애들이 다 그때 시험을 덜 푼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시험 끝나고 나서 엄청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의 미생물학에 대해서 소개해 줄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일단 바이러스, 그 다음에 뭐 면역, 백신, 역학도 짧게 배웠었고 주로 바이러스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이해를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수업 시간을 최대한 조금 활용을 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일단 수업을 듣다가 보면은 분명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는 미리 빨간색으로 크게 별표를 쳐놓은 다음에 교수님께서 쉬는 시간을 주시기 때문에 쉬는 시간 이용해가지고 별표 쳤던 부분 강의 자료를 다시 읽어본다든지 그렇게 하고 다시 읽었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교수님께 수업 끝나고 여쭤본다던가 하는 식으로 해서 일단 이해 안 되는 거를 최대한 빠르게 좀 제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방법 같아요. 저는 약간 쑥스러움이 많아서 모르는 게 있어도 약간 친구들한테 물어보지 교수님한테 물어볼 생각은 못 했거든요. 샤이 보이셨구나. 친구들이랑 막 이거 아니냐 하면서 같이 막 토론을 하고 그랬는데 결론이 안 나죠. 저희끼리 얘기하면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혜림 씨처럼 이렇게 교수님한테 직접 물어보면 정확한 답 알려주시는 거니까 이렇게 꼭 저처럼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꼭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질문은 교수님께. 네. 질문은 교수님께. 네. 동기들한테 하면은 산으로 갑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약간 큰 코를 다쳤던 경험이 있는 게 이해에 너무 초점을 맞춰버린 나머지 시험 전날까지도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너무 몰빵을 해서 정작 암기해야 될 걸 제대로 못 외워간 거예요. 그 바이러스 표 기억나시죠? 너무 기억나죠. 이제 꼭 외워야 되는 바이러스 표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암기를 제대로 못하고 이해에만 너무 초점을 맞춰서 시험 점수가 처참했던 기억이 납니다. 바이러스 표가 있어요. 바이러스별로 뭐 포지티브 바이러스인지 네가티브 바이러스인지 뭐 더블 스트랜드인지 뭐 싱글 스트랜드인지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막 해놔요.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항목들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바이러스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외우는 게 기본이에요. 왜냐면 그거에 따라서 바이러스의 특징이나 뭐 전파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몸에 침투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퍼져서 우리한테 병원성을 가하는지 되게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표를 꼭 외워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목은 과제도 있었었죠. 과제도 있었죠. 1학기 때 과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파일로제네틱 트리라고 해서 개통수라고 아마 생투 때 들어오셨을 거예요. 네, 시연 씨 알고 계시죠? 들어봤죠.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 생투 때 배우는 거는 가지가 몇 개 없어요. 가지가 한 4-5 개 정도면 끝이 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 200 몇 개 정도 되는 가지가 이렇게 얹어져 있는 파일을 교수님이 주시고 이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였는데 이게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퍼져나갔을까 이거를 저희가 추측을 해가지고 약간 탐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추적을 해서 보고서를 써서 내는 과제였는데 저희가 이게 너무 막막하고 어디서 시작했는지 모르겠고 또 이게 어디서 퍼져나가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하면서 이 과제를 하다가 정말 꽝꽝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각 자료 있으면 교수님이 좋아하신다고 그때 설명해 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지도에 필기 같은 거 해서 여기서 이 나라에서 이 나라로 옮겨왔다 이런 거를 지도에 표시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각 자료를 이용해서 잘 깔끔하게 보고서를 만드는 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점수는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과제를 좀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바이러스의 기원을 찾는 거니까 약간 정말 제 뇌피셜을 좀 많이 섞어가지고 혜림 씨가 말했듯이 탐정이 된 것처럼 찾는다고 했는데 진짜 저는 제가 탐정이 된 것처럼 찾는 과정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너무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부담감을 가지다 보니까 진짜 눈물이 절로 났는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재현 씨가 말한 것처럼 뇌피셜 가미해도 됩니다. 교수님 다 이해하실 거예요. 네,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과제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한번 즐겁게 한번 잘 논리적으로 사고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미생물학 2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미생물학 2는요. 네. 1학기 때 미생물학 1에서는 바이러스에 대해 배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다면 미생물학 2에서는 주로 세균에 대해서 다룹니다. 세균과 곰팡이 위주로 배우는데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세균 또한 분류를 하고 각각의 특징을 배워요. 이게 양이 진짜 아주 많아서 강의 자료로만 공부하기에는 아마 힘드실 거예요. 네. 저희 동기들도 많이 힘들어했는데 맞아요. 그래서 자신만의 정리본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정리본을 마치 교과서처럼 생각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분류가 많다 보니까 아까 바이러스처럼 표로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맞아요. 그렇게 자신이 외우기 편한 방식대로 표를 하나 만드셔도 좋고 또 특징에 따라서도 이게 정리를 하면 좋은데 각각의 운동성이 있다 없다 또는 호기성이다 현기성이다 이런 특징들이 각각 있거든요. 그럼 각각엔 뭐가 있는지 호기성에는 뭐가 있는지 싹 써보고 현기성에는 뭐가 있는지 싹 정리해놓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으면은 조금 안 헷갈릴 거예요. 친구들이랑 나눠서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맞아요. 저도 나눠서 정리하는 방법을 썼었어요. 각자 이제 파트가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한번 우리가 요약을 각자 해서 합쳐서 공부를 해보자. 그리고 또 각자 한번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서로 풀어보게 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방법을 좀 썼던 것 같은데 저는 되게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다 하나하나 요약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같이 하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공부하기도 훨씬 효율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제 다 전체를 다루는 건 아니고 특히 강조하시는 부분이나 언급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위주로 공부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의 발생학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의 발생학은 세포 수준에서 세포의 분화나 수정 과정, 신경계가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그 다음에 내배엽, 외배엽, 중배엽 이렇게 나눠가지고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그 다음에 성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전반적인 발생 과정에 대해서 다뤘던 것 같습니다. 암기 같은 것도 아무래도 빠질 수 없겠죠. 네. 재현 씨만의 암기 팁이 있었나요? 제 암기 팁이요? 네. 저는 경선식 암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말 막 껴 맞춰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외워보겠다고 애를 썼던 기억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AGM이라는 용어가 하나 나와요, 발생학에서. 그러면 이제 AGM을 외우기 위해서 하나씩 따서 구몬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저만의 방법을 써서 외웠던 기억이 있어요. 구몬. 굉장히 귀여워졌어요. 그렇죠. 저는 사실 공부보다는 이런 말 만들기에 좀 더 열중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랬던 것 같고 발생학은 내용이 상당히 많고 어렵기도 하고 또 PPT도 영어예요. 그래서 아까 미생물학과 마찬가지로 그때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전에 배웠던 내용이 맞아요. 다음 내용에서 또 나오고 하니까 이제 중간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수업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오지 않기 위해서는 복습이 필요한 과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의 면역학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수의 면역학은 미생물학 1을 가르쳐 주셨던 권정훈 교수님께서 해주시는 과목이었는데 일단 내용은 면역 세포들, 마스트셀이라든지 아니면 바소필, 이오시노필 이런 면역 세포들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T세포랑 B세포가 어떻게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들도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고 저는 되게 유익했던 과목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알러지 등 가면역 반응인데 제가 아토피가 좀 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왜 일어나고 또 이제 어떻게 하면은 치료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아직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배우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과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생물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러스 분류표 중요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또 반응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 리셉터들의 종류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또 바이러스랑 마찬가지로 자료에 정리가 되어 있는 표들을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또 한 곳에 안 모여 있다면은 본인이 직접
한 곳에다가 모아서 정리를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맞아요. 또 표 중에서도 이제 그 교수님께서 이 표는 외워라라고 하시는 표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 위주로 암기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저는 면역학도 이제 재현이가 말한 것처럼 좀 중요한 표들은 키즐렛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반응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 이름 뭐게라고 하고 뒤에 답 넘기면은 인터로킨 4 뭐 이런 식으로 키즐렛을 만들어서 활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위생학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환경위생학은 과목 이름 그대로 환경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인데요. 공기, 하수, 소음과 진동, 방사선, 축산 폐기물 등등 각종 환경들에 대해서 배웁니다.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은요. 저희가 수업을 들을 때는 강의 영상을 미리 녹화를 해주시고 그것을 러닝엑스에 올려주셔서 그걸 시간 안에 듣는 방식이었어요, 저희는. 그래서 매주 지정된 시간 안에 강의를 들어야지 출석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못 들으면 결석이 됐어요. 그래서 알람을 맞추든 캘린더에 저장을 미리 해놓든 해서 꼭 못 듣는 일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학은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강조하시는 내용들을 잘 표시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언급했던 내용들, 그리고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내용들에서 시험이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놓고 그냥 여러 번 정리본을 읽어보는 식으로 좀 공부를 하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본과 1학년의 꽃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수의 해부학 실습에 대해서 소개해주세요. 네. 해부학 실습 시간에는요, 해부학에서 저희 이제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내용들을 이제 직접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개입뼈, 근육, 혈관, 신경들에 대해서 직접 눈으로 관찰하는 실습입니다. 1학기 때는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뼈를 가지고 이제 직접 보면서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구조인지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각각의 내용들이 아주 많고 헷갈리거든요. 그쵸? 제가 며칠 전에 고등학교 했는데 아주 번호 없고 번호가 붙어 이름도 없고 어려워요. 막막합니다. 다들 진짜 고락을 방학 때 살짝 배우는데 그때 좀 본과의 맛에 화들짝 놀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만큼 이렇게 학생회에서도 방학 동안에 미리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강사진들을 마련해 두고 수업을 진행을 해주는데요. 앞으로 본과 1학년이 되실 후배분들 꼭 학생회 고락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맞아요. 2학기 때는 어떤 내용을 배웠죠? 근육, 혈관, 신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해부를 통해서 직접 확인했던 것 같아요. 이제 시험도 있었던 과목이거든요. 실습이지만 실습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1학기 때는 오랄 테스트를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랄 테스트는 어떤 식으로 진행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오랄 테스트는 정말 교수님께 내가 아는 것을 모조리 설명한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뼈를 이제 공부한다고 했잖아요. 구조나 특징 그런 것들을 공부했으면 이제 본인이 뼈를 하나 들고 술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지 통과가 되는 시험이고 교수님이랑 1대1로 진행합니다. 교수님이 이제 머리랑 척추 그리고 사지 이 세 카테고리 중에서 한 개씩을 꼽아서 총 3개를 물어봐요. 머리에서 하나, 척추에서 하나, 사지에서 하나. 그러면은 각각을 이제 거의 완벽하게 교수님 마음에 쏙 드실 때까지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 빼먹으면은 통과를 못하고 제시를 봐야 되죠. 제시를 또 그 다음 주에 자신이 떨어졌던 과목에 대해서 다시 시험을 봐야 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오랄 테스트는. 재현 씨는 오랄 테스트 공부 어떻게 하셨었나요? 저는 오랄 테스트는 일단 수업 시간을 잘 활용했던 것 같아요. 저희 실습 시간에 교수님께서 뼈를 준비해 주시고 그거를 이제 보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 시간만 잘 활용해도 뼈를 보는데 시간이 부족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 실습 시간이 한 3-4시간 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이론으로 그 뼈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실습 시간에는 직접 그 뼈를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은 오랄 테스트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뭔가 암기하는 꿀팁 같은 것도 있으셨나요? 뼈를 암기하는 꿀팁이요? 네. 저는 좀 저만의 기준점을 세워놨던 것 같아요. 내가 말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고 난 어디서부터 말할 것이다. 이제 나는 시계 방향으로 돌 거야. 이런 식으로 저만의 순서를 정해서 각자 개인마다 다르겠죠. 기준을 잡아서 그 기준에 맞게 설명을 한번 혼자서 쓱 해보면은 잘 외워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재현이가 언급한 것처럼 사실 대부분의 동기들이 이 방법을 많이 활용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하나의 뼈를 딱 잡았을 때 내가 여기서 말해야 될 게 몇 개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씩 체크해가면서 내가 빠뜨린 게 없는지 진짜 개수를 활용하는 방법 중요한 것 같고, 방향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방향까지 활용할 생각을 못했는데 방향도 나름의 꿀팁이에요. 그리고 또 교수님 앞에서 1대1로 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매우 긴장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랑 시험을 보기 전에 먼저 동기들이랑 같이 서로 테스트를 봐주는 걸 적극 추천드려요. 그랬을 때 이제 교수님이랑 직접 만났을 때 당황을 덜 할 수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내가 외운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냅다 뼈부터 보면은 공부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선배들이 또 미리 오랄 테스트를 보셨던 위 학번 선배들께서 만드신 자료 같은 거 보면서 일단 대충 이 부위를 이렇게 부르는구나 정도는 미리 그냥 책만 보고도 공부할 수 있으니까 공부를 해놓고 나서 뼈를 푸는 게 훨씬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2학기 해부에 땡시가 유명한데요. 땡시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일단 땡시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총 8개의 테이블에 이제 개들이 놓여지게 돼요. 그러면은 교수님이 개의 근육이나 혈관, 신경, 장기에 문제 번호가 달린 고리를 걸어놔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그 번호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제 종이에 적어서 시험을 보는 건데, 한 테이블당 이제 5개의 문제가 나오는데 1분 안에 그 문제를 다 적어내고 그다음 1분이 지나면 종이 땡 치거든요. 그러면은 다음 테이블로 이동해서 똑같이 5개에 대한 답을 또 적고 또 땡 치면 이동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시간이 많이 촉박해서 제가 공부했던 기량을 다 보여주지 못한 생각이 드는데, 혜림 씨는 어떠셨어요? 저도 완전 동의합니다. 이게 제가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걸 맞출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알기는 아는데 그게 답 1초 만에 생각이 나는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먼저 공부를 시작할 때 아까 오랄 테스트에서도 혜림이가 말해줬지만 용어를 먼저 외우는 게 수학 계산에서 숫자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용어를 먼저 빠삭하게 알고 나서 그 위치나 특징, 실제로 봤을 때 어디 있는지들을 확인하시면은 훨씬 더 공부하시기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기 전에 실습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영상을 먼저 보여주시는데, 그 영상을 미리 녹화를 해놨다가 나중에 그 영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캡처를 해가지고 이 근육의 이름은 뭔지 그거를 그 사진만 보고도 제가 바로 떠올릴 수 있도록 제 스스로 좀 셀프 체크를 해보는 식으로 공부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했던 걸 정리를 살짝 해보자면은, 일단 책이나 강의 자료를 보고 용어부터 외우시고, 지금 용어에 좀 친숙해진 다음에 일단 그림 말고 사진으로, 영상에 있는 거 캡처해서 사진으로 공부하시는 방법 추천드립니다. 혈관이나 신경은 되게 복잡해요. 되게 전선처럼 막 이렇게 막 서로 가는 방향도 다르고, 맞아요. 근데 막 빠져나오는 중간에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빠져나오기도 하고 분지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되게 복잡해서 그냥 눈으로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 맞아요. 실제로 봐도. 맞아요. 그래서 미리 이론 공부를 할 때 혈관과 신경들이 가다가 어떤 게 먼저 분지되고 어떤 게 나중에 분지되는지 어디까지 가는지에 대해서 지도를 한번 그려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혈관과 신경 지도. 시험 직전에 해부실을 개방해 주시잖아요. 그때 또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완전 정말 소중한 시간이에요. 계속해서 열어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주어졌을 때 아까도 말했듯이 해보는 실전이라고 했잖아요. 직접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그 시간에 동기들도 적극 활용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서로 이제 테스트를 봐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테스트를 진짜 땡시 본다고 생각하고 봐달라고 문제를 내달라고 한 다음에 좀 뒤돌아 있다가 친구가 짚으면 돌아가서 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서로 도움을 주는 방식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한 동기가 자기의 공부 방법을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 동기는 영상을 미리 녹화를 해서 봐놓은 상태에서 이제 독서실에 혼자 앉아가지고 A4 용지에다가 그 용어들이랑 위치 같은 거를 적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백지복습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공부 방법도 따라해봤는데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서 추천합니다. 맞아요. 사전에 준비가 돼 있어야지 봤을 때도 더
더 효과적으로 머리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제 같이 걔를 보면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영상이나 사진을 찍으면서 좀 설명을 했었어요. 같이 보면서 찍었던 영상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서 다시 해보실에서 나와서 혼자 공부할 때도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 네, 가서 뭐 영상이나 사진을 적극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수의 조직학 실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조직학 실습은 이론 수업 때 아까 뭐 배우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조직들을 이제 실제로 현미경으로 확인해보는 시간이에요. 이때 드릴 수 있는 팁이라고 한다면 선배의 보고서를 받아보는 거 저는 굉장히 추천합니다. 그냥 어떤 점이 좋았죠? 일단 맨 처음에 사실 이론 수업 때 배운다고는 하지만 거의 백지인 상태로 들어가서 조직을 보게 되잖아요. 선배가 찍어놓은 사진을 보면서 이런 걸 찾으면 되는구나 이런 감을 좀 잡을 수가 있어가지고 길잡이가 되어준달까요? 실습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본인이 먼저 그날 배울 거를 많은 분들이 실천을 못하긴 하는데 맞아요. 미리 그 배운 내용에 대한 사진들을 좀 익숙해지도록 좀 수의학 도보나 강의 자료에 있는 사진 등을 좀 보고 오는 거예요. 네. 아니면은 뭐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복기를 해본다든지 그러고 나서 들어갔을 때에 되게 찾아지는 속도나 교수님이 찾으라고 하시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요소들이 현미경에서 되게 잘 보이고 그렇게 되니까 저도 한 번 그렇게 해봤던 것 같은데 정말 되게 뿌듯했어요. 잘 맞아요. 찾아져가지고 끝날 때쯤에 또 한번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저희가 찾아야 했던 세포들 같은 거를 교수님께서 큰 TV 화면으로 띄워가지고 이건 여기 있지, 여기 상피세포 보이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영상에 찍어놨다가 나중에 보고서 볼 때 참고해서 교수님의 영상을 참고해서 보면은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못 찾은 거나 또 잘못 찾았던 거를 또 체크를 해서 다시 한번 수업 막바지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정을 할 수도 있고 사진을 다시 찍을 수도 있고 교수님이 말씀하신 걸 잘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보고서를 쓰는 팁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맨 처음에 조직학 이론 수업 설명할 때 교수님께서 강조하셨던 부분을 제가 정리본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실습 때랑 이론 수업 때 강조하시는 부분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정리본을 좀 보면서 보고서를 썼더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 듣고 보니까 정말 강조했던 내용이 겹쳤던 것 같은데 저 정리하려는 생각 못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정리하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실습 때 이론에 했던 내용이 약간 기억이 안 나서 애를 먹었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실습 시간, 현미경 봐야 될 시간에 다시 강의자로 뒤지고 있고 이러면 시간이 아깝잖아요. 실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이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정리를 잘 해두시던가 어찌됐든 다 사전에 준비를 잘 해놓으시면은 더 실습 시간을 잘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보고서를 잘 쓰는 것보다 실습 성적을 잘 받고 싶다면 땡시를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땡시 중요하죠. 그래서 조직학 실습 성적에 반영이 되는 게 땡시하고 그 보고서 이렇게 두 가지인데 보고서 비중보다 땡시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도보를 보실 때 약간 그 도보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 가리고 그 그림만 봤을 때도 어떤 조직인지 맞출 수 있도록 그런 셀프 테스트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땡시를 잘 치려면은 벼락치기를 하려는 생각은 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습 시간 한 번 한 번을 좀 그때 잘 정리를 해서 도보를 보고 나서 나중에 자기가 작성해 놓은 도고서를 보고 나중에 땡시 공부할 때 쓸 수 있을 정도로 깔끔하게 그때 매주마다 그 정리를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다음은 수의 미생물학 실습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미생물학 실습 때도 엘라이자랑 리얼타임 PCR 이런 거 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고서를 써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 보고서도 조직 보고서처럼 미리 써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마감일에 다다라서 쓰는 분들도 만약에 실험을 할 때 그때 실험 과정들을 정리를 해두셨다면은 그래도 그 메모에 의존해서 잘 쓰실 수가 있으니까 꼭 실험을 하실 때 메모장을 들고 가던지 해서 기록을 해두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의 생리학 실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1학기 때는 렉트에서 혈액을 뽑아가지고 혈액과 관련된 실험들을 했던 것 같아요. 2학기 때는 심전도, 근전도 이런 실습들 위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본과 1학년 과목을 공부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과목이 있었다면 어떤 과목이었을까요? 저는 해부학이 가장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실습 때 개해부 길잡이라고 해서 해부학 책이 있어요. 해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지침 같은 책인데 거기서 시키는 대로 이제 저희가 개를 가지고 해부를 진행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 정확하게 책이 시키는 대로 했는지에 대한 확신이 들기가 쉽지가 않고 맞아요. 그렇게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발견한 뭐 근육이나 신경, 장기들이 이제 과연 맞는 건가에 대한 의문을 자꾸 가지게 되고 찾은 거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 기준점이 흔들리니까 정확한 찾기가 불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미생물학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절 울게 한 과목입니다. 정말 울었나요? 정말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처럼 울지 마시고 너무 이제 모든 걸 다 동시에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넘길 부분은 한번 읽고 넘기고 집중적으로 외울 부분은 집중적으로 외우자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다음으로는 본과 1학년 때 배웠던 과목 중에 제일 재밌었거나 도움이 되었던 과목이 있다면요? 저는 조직학이 가장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해 주신 뭐 세포나 뭐 구조나 이런 것들을 뭐 직접 현미경으로 확인하면서 찾아가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다양한 계통의 조직들에 대한 지식을 좀 많이 얻을 수 있었고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게 되게 유익했고 또 현미경으로 이 조직을 관찰하는 방법을 실습을 꽤 오래 진행하니까 잘 익힐 수가 있었는데 나중에 뭐 수의사가 됐을 때 동물들의 병적인 상황을 직면하고 이제 진단을 하는 데서 현미경을 보면서 조직학 시간에 배웠던 것들이 잘 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방금 전에 해부학이 좀 까다로운 과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까다로운 과목임과 동시에 가장 또 도움이 되는 과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동물병원을 실습을 한번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체열을 진행하는데 혈관이 어떻게 달리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정확한 부위에서 체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외과적 치료나 이런 부분에서 해부학은 상당히 많이 쓰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생리학이랑 조직학 이렇게 두 과목을 꼽고 싶은데요. 일단 재현이가 말한 것처럼 저도 동물병원에 1.5차 동물병원에 실습을 갔었는데 방학 때 그때 막상 가서 보니까 혈액 검사를 되게 자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재현 씨가 간 병원도 그랬잖아요. 맞아요. 뭐 CBC 뭐 이런 거 그쵸. 많이 검사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혈액 검사를 하려면 어쨌든 혈액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때 마침 또 1학기 생리학 시간에 혈액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제가 좀 보고 공부할 만한 것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조직학을 제가 꼽았던 이유는 조직학이 조금 다른 과목들을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다고 생각해서요. 이성준 교수님께서 과목별로 통합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너무 기억나죠. 네. 그래서 저는 그 통합을 조직학을 공부하면서 좀 했던 것 같아요. 통합을 시키셨군요. 그렇게. 통합이 제대로 되는 엘리트시네요. 정말 전 그 통합이 너무 모든 어렵더라고요. 과목을 전 제 머리에서 다 따로 놀고 있어요 지금. 통합이 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시험이 굉장히 많기로 유명한데요. 그렇죠. 시험이 얼마 정도 있는지와 여가 시간이 정말로 없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시험에 대한 팩트를 말씀드리자면은 다른 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과목당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한 학기에 2번씩 시험을 나눠서 치게 되는데 본과 1학년 같은 경우는 어떤 과목들은 시험이 한 학기에 3개, 4개씩 있어요. 뭐 생리학이나 조직학이 그런 과목들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시험관의 간격도 촘촘해서 이 시험이 끝났으니까 이 시험 기간이 끝났으니까 놀아야지 약간 이런 개념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시험이 끝나도 다시 한번 다음 시험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돼요. 아마 그 전까지 보다가 훨씬 더 여유가 없는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될 텐데 여가 시간이 정말로 없나요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만들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학기를 지내다 보면은 그래도 이번에는 좀 시험관의 텀이 길다 하는 시기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이제 그때를 이용해서 본인이 하고 싶었던 것들을 생각했던 것들을 잘 하면서 잘 놀아주기를 추천합니다. 그때 이제 재밌게 잘 놀거나
잘 충전해 놓은 에너지가 이제 앞으로 공부를 더 할 때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잘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틈틈이 운동을 한다든지 좀 본인만의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만들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정도 여가 시간은 사실 낼 수 있으니까요. 혜윤 씨는 뭐 그러면 쉬는 시간 좀 났을 때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급한 할 일, 뭐 급하게 해야 되는 과제나 뭐 그런 게 없는 시기에는 복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가을을 되게 좋아하는데 약간 단풍도 이쁘고 한데 계속 공부만 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나자마자 동기들 모아서 같이 앞산으로 놀러 가서 카페도 가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힐링을 제대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두 분이 이제 막 본과 1학년에 진학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본과 1학년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실 텐데 본인만의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이제 꾸준히 맞춰서 잘 하시다 보면 그렇게 본과 1학년도 그렇게 막 바쁘지 않은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걱정하시지 마시고 아주 슬기롭게 본과 1학년 잘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본과 1학년 올라온다고 해서 막 너무 겁먹지 마시고 또 하다 보면은 또 적응되니까요. 적응 잘 하셨으면 좋겠고 또 너무 번아웃이 오지 않도록 스스로 스트레스 관리 잘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방학 때 실습 나가보면은 또 본과 1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이 접목이 많이 돼요. 그래서 실습 한번 갔다 오고 나면 공부 자극이 확 되거든요. 아, 나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수의사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방학 때는 실습도 가보시고 재충전의 시간도 가지시고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수문수다 본과 1학년 편이었습니다. 안녕.